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라고 하게 되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제 많은 돈 필요할까요? 저는 소액 투자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소액 투자로 투자를 여러 건 불려갔고 또 역발상 투자 그리고 소형 아파트 투자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발상 투자였던 그 지역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월세 전환이라든가 전세 증액 부분 이를 이용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죠. 이 시작점은 소액 투자입니다. 자, 소액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에서도 물어보실 겁니다. 자,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액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500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 하나 둘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이 10월 달이거든요. 90 한 채씩 또 500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 또 이렇게 매입을 했었고요. 자, 그 관련된 자, 월급쟁이라고 하게 되면 경매보다는 금매가 더 낫다라는 영상 전달 드렸던 그 스토리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500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액 투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액 투자로 경제적 자유 달성까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 전달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직장인이잖아요. 저는 다른 일반 직장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월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 월급,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쥐꼬리입니다. 엄청 작아요. 일단 본인이 쓰고자 하는 부분 다 쓴다라고 하게 되면 남는 돈이 없어요. 남는 돈이 없다라는 건 투자 자금으로 이어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런 힘듦으로 자, 1년 차부터 그런 고민을 했었고, 자, 그 고민의 결과 통장 쪼개기부터 시작을 해서 종잣돈 모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민되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 고민되냐면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그 물건들을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한 채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월급쟁이 1년 동안 한 채밖에 못 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찾았던 게 광양이었죠. 13년 말쯤부터 광양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300에서 한 500 정도 충분한,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자, 300, 500 그냥 사실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월급만큼에 해당되는 한 채 살 수 있었던 그 비용적인 부분 그렇게 투입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한 채, 두 채 사기 시작을 했고, 자, 그 2013년 말부터 투자를 했던 게 2014년 해외 주재원 근무 가고 난 다음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광양이란 그 지역 20채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역발상 투자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초토화가 됐어요. 자, 공실 엄청 많았고요. 자, 거주민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말씀처럼 공실 늘어났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만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죠.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입주 물량까지 풀려버립니다. 입주 물량까지 풀리다 보니까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같이 뜯어 말렸어요. 그 지역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자, 심지어는 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 후배 같은 경우는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투자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형님, 거기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물어보니 그게 별로던데 막 이렇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성과들, 역발상 투자로 큰 성과들이라든가 경험들이 없다 보니 더더욱더 이 투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공인중개, 심지어 그쪽 그 지역 공인중개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다들 팔려고만 하지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30살에 막 한 채, 두 채 그렇게 사다 보니까 자, 어린 나이에 이 친구 그 싹이 막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해주는 공인중개사분도 계셨고요. 자, 부모님 뭐 할 것도 없이 누구 하나 그 제가 하는 투자, 그 지역, 광양이란 그 지역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꿋꿋이 한 채, 두 채 들려갔었죠. 소액으로 그렇게 들어갔었던 300으로 한 채를 계속 샀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지금은 사실 최초 투자를 했던 2013년 말일부터 투자를 했었고, 자, 지금 같은 경우 2019년 중후반이죠. 10월 달이기 때문에 거의 5년 가까이가 지나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지금에는 투자금 대비로 해서 한 10배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최고치는 10배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한 8배 정도는 올라가 있다. 순 투자금 대비를 해서 투자했던 그 투자 성과가 꽤 좋은 지역이 그 역발상 그 타이밍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올라가 있는 그 매매가가 서서히 올라갔었거든요. 서서히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하나둘씩 전세를 월세화를 진행을 했었고, 안정화시키는 그 과정에 집중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월세 투자예요. 저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자, 보증금만큼 돌려주면 되죠. 그런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만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실이 길어진다는 부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다 돌려주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2, 3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저는 그 전에 이 전세가 공실 나기 전에 월세화를 진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월세화를 진행했던 것만큼 월세 수익을 창출하는 그 수입원으로 하나둘씩 바꿔 나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똑같은 역발상 투자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그 부분은 전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값 계속 떨어졌었고 한 1년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지금도 예전만큼은 덜 하겠지만 그래도 반대를 하세요. 지금 위험하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 끝났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특히나 뭐 뉴스에도 자, 갭 투자를 했던 몇백 채를 갭 투자를 이 지역에 하셨던 분이 전세자를 역전세가 나다 보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돌려주지 못하니 그 MBC 뉴스나 KBS 뉴스에 막 오르더라고요. 그런 뉴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분위기 엄청 안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자, 이 지역 역발상 투자로서 한 채 500 이하로 해서 한 채, 두 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근무하는 기간 동안 20채를 늘렸다라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복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소유권 이전하는 그 당일에는 반드시 휴가 한번 씁니다. 왜 쓰냐면 셀프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셀프 등기를 한다라는 거. 예전과 같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건 하나둘씩 보고 사지를 않습니다. 사실 사진으로 충분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인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 물건들 하나둘씩 안 본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셀프 등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셀프 등기 한 2건 치고 난 다음에 그 관련 영상 업로드한 적이 있어요. 옆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상 보신다라고 하면 바로 기초적인 감들은 다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셀프 등기로 법무비를 세이브하고 있죠. 일회 법무비가 한 50만 원 정도가 돼요. 휴가 하루 쓴다라고 하기에는 50만 원 세이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이브했던 그 돈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또 투자 자금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2013년부터 역발상 투자했던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2019년 상반기 상승률,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달성하다 보니까 다르게 봐요. 이제 지금 역발상 투자하는 지역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결과치가 낼 수 있다라는 확률적인 부분 봤을 때 조금 높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봅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하나둘씩 투자를 하고 계세요. 하나둘씩 투자를 하고, 제가 추천했던 그 아파트들 있는데 그 아파트 위주로 해서 보고 있고 투자하고 있죠. 이처럼 소액 투자 현재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고요. 자, 현재 했던 그 투자금 대비를 해서 수익률 얼마만큼 예상하냐라는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투자하는 아파트 다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 수익률 예상하기로 투자금 대비 15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던 그 결과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최소 10배 이상은 올라간다. 10배 이상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가요? 소액 투자로 충분하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액 투자 충분하게 돈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울 투자와 지방 투자의 차이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채를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 들어갑니다. 1, 2억 정도 들어가는 건 우습죠. 자, 그런 것만큼 투자 수익 부분, 배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배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두세 배, 뭐 1억 투자를 했는데 두세 배면 3억 정도가 되잖아요. 2, 3억 정도는 2억, 3억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좀 디테일하게 봐보면 투자금이 1억 정도가 돼요. 자, 그럼 두세 배밖에 올라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앞서 역발상 투자 13년부터 했던 그 역발상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 대비를 해서 10배 정도 올라갔어요. 10배 정도. 평균적으로 8배인데 10배 정도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배수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한번 이 부분 염두를 해 두셔가지고 소액 투자 한번 다른 쪽으로도 수도권만 그런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한번 봐보시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